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체감 난이도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풀면서 느낀 각 과목들의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로 표기를 해볼게요. 일단 학개론 같은 경우는 최상이었고요. 민법은 중 정도, 공법은 중하, 그리고 중개사법도 중하, 공시세법은 상 정도였습니다. 저는 전체 과목 중에 공법이랑 중개사법 이 두 과목을 가장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고요. 공법 같은 경우는 31회 때도 그렇고 항상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무서운 과목이잖아요. 저도 공법이 제일 약했거든요. 제가 진짜 시험 마지막 날까지 걱정했던 과목이 공법이었는데, 공법은 진짜 만점이 40점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다들 아시죠? 저도 제발 공법에서 꽈락만 면하자 이 생각으로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거 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법 문제 유형이 약간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모르는 문제도 있었지만 생각처럼 엄청 어렵고 막 엄청 꼬아냈다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평소에 풀었던 연습했던 문제들은 되게 세심하게 꼬아내고 말장난을 정말 많이 하던 걸로 많이 풀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막 엄청 연습했던 것처럼 엄청 꼬아서 내거나 막 조금씩 바꿔서 내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수월하게 잘 풀렸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했던 학개론,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1차 1교시 때 시험지 학개론이랑 민법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학개론 1번 문제를 푸는데 와, 정말 뛰쳐나갈 뻔했어요. 저는 사실 그 1차 과목 학개론이랑 민법은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공부 시작한 초반부터 이제 끝까지, 시험 직전까지 민법이랑 학개론은 정말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점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높은 점수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점수가 낮게 떨어져 본 적이 없던 과목이어서 너무 멘붕이어가지고 정말 문제 풀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이거 1년을 다시 해야 되나? 너무 싫은데 이걸 또 해야 되나? 공부를 다시 할 생각에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학개론을 풀면서 꽈락이다. 진짜 나 꽈락이구나. 이 생각이 정말 100번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저는 보통 계산 문제들 많이 버리고 가시는데 저는 계산 문제까지 확실하게 다 연습을 해서 갔어요. 어지간한 계산 문제는 다 연습해서 갔는데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어요. 아니, 한 문제 풀었나? 그것마저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험지 보시면 다 별표. 제가 모르는 거고 거의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꽈락이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고, 이제 빨리 민법을 풀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학개론을 못 끝낸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학개론을 갔다가는 분명히 꽈락 같은 거죠. 그래서 학개론에서 시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민법을 이제 푸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민법이었거든요. 근데 민법을 푸는데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민법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따야 하는데 정성을 많이 들이지는 못했어요. 민법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지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헷갈리는 문제들은 몇 문제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기출문제 수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세법도 꽤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은 학개론과 공시세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거의 공부를 안 해서, 세법은 사실 할 말이 없고 공시법은 그래도 조금 했거든요. 근데 공시법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의외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 막히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세법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몰라서 세법은 거의 찍었던 것 같아요. 거의 찍었고, 근데 푸른 공시법보다 찍은 세법에서 점수가 더 커버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험을 살펴보면 일단 학개론은 기출문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학개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민법, 세법, 중개사법 이렇게 법이라서 간단한데, 학개론은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진짜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해요. 저희 교수님들이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학계로는 마음 먹고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못 푼대요.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는 그냥 반드시 정복을 하셔야 되고,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동형 모의고사나 조금 어려운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많이 버리시고 가시는데, 계산 문제에서 쉬운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저는 이번에 계산 문제를 못 풀었지만 무조건 버리지는 마시고 몇 문제라도 살려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필수서로 열심히 회독하시고 이제 기출문제 많이 반복해서 푸시고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랑 백선으로 정리 정도만 해주시면은 민법은 무난하게 점수 나오실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저는 필수서 정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법은 저는 가장 성적 많이 오른 게 9월, 10월 동형 모의고사랑 백선,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동형 모의고사랑 백선 같이 하면서 점수가 70점, 80점, 80점 이상까지도 그렇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공법은 물론 필수서 정독은 필수고요. 필수서 정독을 매일 하면서 기출문제도 매일 풀면서 거기에 이제 동형 9월, 10월에는 동형 모의고사랑 백선. 공법 같은 경우는 책이 필수서여도 엄청 두꺼워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은 백선으로 조금 얇진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얇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압축시킨 거기 때문에 그 백선 교재로 계속 봤고요. 그러니까 필수서는 이제 거의 안 보게 되고 너무 두껍기 때문에 공법은 백선 교재로 계속 봤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교수님 그 백선 책은 백선 문제를 이렇게 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100문제를 그냥 오지선다형으로 내주시는 게 아니고 1번 문제를 이렇게 주시고 뭐 그 지문을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 게 아니고 1번부터 뭐 한 20번 이렇게까지 쭉 주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보기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것만 오답을 이렇게 정리해도 많은 걸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실제 학원에서 주는 교재들이나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문제들은 중개사법이 정말 어렵게 나와요. 되게 많이 꼬아내고 막 한 글자 한 글자 막 또는 그리고 막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꼬아서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한 글자씩 바꾼다거나 정말 막 숨은 그림 찾기 막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원에서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의고사랑 이런 걸 한참 풀다 보면은 모의고사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는 정말 다 맞아요. 모의고사 풀다가 기출문제 풀면 정말 천국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나는 조금 더 어렵게 업그레이드해서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학원 걸로 이제 조금씩 문제를 더 풀면서 난이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기출은 항상 바탕이 되어야 해요. 기출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출은 1순위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시법 같은 경우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필수서도 여러 번 정독을 했고 기출문제는 가지고 가면서 백선을 한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문제도 풀고 백선 요약된 요약집도 계속 보고 공시법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근데 이번 32회 공시법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도 공시법을 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네, 공부 열심히 한 만큼의 성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시법은. 그리고 세법은 많이 시간 투자를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비중이 적어서 크게 큰 관심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세법 필수서 정독 5번 이상은 했고요. 기출문제는 웬만한 거는 다 풀긴 했어요. 대신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제가 시도를 안 했어요. 딱 기출문제 정도만 열심히 했었고 근데 세법은 기출문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출보다는 살짝 더 어려운 수준?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세법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세법은 이제 기출문제 가져가시고 동형 모의고사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은 이제 중개사법과 공법이 제일 수월하게 풀렸었던 것 같고, 민법도 시간이 조금 부족했지만 괜찮았던 편이었고, 학개론이랑 공시세법은 많이 어려웠다. 네, 이게 저의 이번 시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뭐 수월하게 풀었다고 하는 정도가 뭐 엄청 쉬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평소에 연습하면서 풀어왔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다 정도이지 막 엄청 쉬웠어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개사법과 공법, 특히 공법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법에 엄청난 시간 투자를 했었고, 제가 제일 약하고 자신 없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 열심히 공법은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만큼 공법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줘서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시험 볼 때 징크스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좀 쉽네? 이러면서 쉽게 이렇게 풀면은 점수가 되게 안 나오고, 머리 싸매면서 이번에 진짜 어렵다, 어떡하지, 이거 진짜 망했다 이러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막상 채점해 보면은 시험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시험 볼 때도 학개론 볼 때 이거 진짜 망했다, 이거는 진짜 정말로 망했다 이러면서 풀었는데 학개론은 정말로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채점 해보는 게 두려울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고, 이제 공법이랑 중개사법은 풀면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조금 수월하게 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월하게 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풀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징크스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3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 때처럼 똑같이 이번 시험 역대급일 거다, 이번 시험 엄청 어려울 거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들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지금 주어진 내 할 일만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멘탈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멘탈 꽉 잡고 어떤 시험이 나와도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나는 무조건 풀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정말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다 무시하시고 그냥 귀 닫고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26살 때 인생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뜨게 됐고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자격증을 따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계기와 이제 그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